오늘의 글로벌 주요 이슈입니다. 독립 리서치사인 시트리니 리서치가 발간한 보고서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소프트웨어 기업 투매를 일으켰습니다. 보고서의 헤드라인은 2028년 중순 미국 실업률 10.2%, S&P 500은 2026년 하반기 고점 8천 대비 38% 폭락이라는 충격적인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현재 인공지능 낙관론이 모두 맞아떨어졌을 땐 극도로 효율적인 AI로 인해 고용, 소비 증발에 따라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부동산 대출은 물론 기존 결제 시스템까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관측했습니다. 특히 해고에도 치솟는 기업 생산성은 유령 GDP 현상을 부르고 실직한 개인들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파국은 부동산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연준의 2인자로 불려온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현지 시간 23일 지난 1월과 같은 고용 호조 상황이 2월에도 지속된다면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러 이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미실물 경제협회 컨퍼런스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이 확인되면 적절한 통화 정책에 대한 견해도 다음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 쪽으로 기울 수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무효 판결이 기준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미군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 전단이 현지 시간 23일 지중해에 진입,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 입항한다고 일간 예루살렘 포스트가 24일 보도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이란 현지 매체를 인용해 이란 혁명수비대 지상군이 현지 시간 24일 남부 해안에서 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주에도 미군이 이란 인근 해역에 항공모함을 배치하자 원유 수송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벌인 바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우에다 가조 총재와 면담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난색을 보였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당시 회담에서 언급한 내용은 상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작년 11월 우에다 총재와 만났을 때보다는 금리 인상에 부정적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금리 인상에 난색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달러엔 환율이 155엔에서 한때 156.25엔까지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시간 해선시대 진행의 최인정입니다. 미국 증시는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를 소화하고 여기에 AI 산업이 열풍으로 2028년에 10%의 실업률이 나올 수 있다는 보고서가 이 증시를 흔들었는데요. 이제 시장은 목요일에 나오는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AI 산업에 대한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까요? 매크로한 이슈부터 해외 선물 흐름까지 해선시대에서 짚어보시죠.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해선시대는 우리에게 필승 전략만을 주시는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해선시대 필승 마스터입니다. 해선시대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더 많은 파생 수익들 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미장과 별대로 우리 장은 연초부터 오늘까지도 그죠?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국가에서도 이루지 못한 지금
큰 상승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식이든 파생시장에서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설 기간에 개인적으로 좀 아픈 일이 있어서 주변 분들하고 좀 많은 만남의 어떤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요. 주식 내지는 이제 뭐 파생하시는 분은 좀 드물고 주식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좀 했었는데 큰 돈을 버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아쉬워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실제 주식을 사서 그죠? 좀 버티는 분들은 극히 드물고 좋은 종목을 사서 빨리 팔고 나서 또 잘못 사서 이렇게 한 좀 다치신 그런 분도 계셨는데 주식이 됐든 파생이든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실제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장 출발하고 가장 좋은 어떤 환기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추가를 드리고 요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 이 시장이 오래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첫 번째는 정부 정책하고 절대 맞서지 마라. 현 정부에서 주식장 무조건 5,000포인트 끌어올린다 했는데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말 되면 5,000포인트 했단 말이에요. 이미 2월 달에 그죠? 2월 달에 5,000포인트 넘어가 버렸죠. 그죠? 이제 7,000포인트 막 도전한다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 그다음에 시장은 항상 옳다라는 겁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고 시장은 항상 옳다. 시장이 가는 길에 반대로 가면은 무조건 다치게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누구나 생각하고 누구나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부분을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이 부분에 맞서는 그런 행동은 매매자로서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들은 많이 올랐다 빠졌다로 놓고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많이 올랐다 빠졌다는 개인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시장 주포 세력들만이 갖는 부분이고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20만 원 실제 이제 액면 분할 이전으로 따지면 한 주당 1,000만 원이죠. 그죠? 1,000만 원을 찍은 날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이제 뭐 900포인트, 1000포인트, 선물이 1000포인트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주식 하신 분들은 최고의 어떤 기회를 볼 테고지만 파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식과 파생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주식은 상승장에서만 돈을 벌 수 있지만 파생은 상승장에서도 돈 벌 수 있고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파생을 하시면서 파생 시장의 어떤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5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프로젝트를 3월 달에 한번 가동을 합니다. 필승 터틀 이제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공부 시간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도움 받으실 분들은 한번 기회를 가져보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부 정책, 그 다음에 시장에 맞서는 그런 매매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는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아쉬움을 덜 남기는 방법은 잘하는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해선시대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우리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나스닥 선물지수 차트부터 만나보시죠. 나스닥 선물 차트 만나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발효와 AI 산업에 대한 잠식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가져갔는데요. 횡보하다가 22시 41분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상승 추세를 그리다가요. 22시 48분부터는 다시 횡보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0.40% 상승하면서 24,86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봤고요.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만나보고 왔습니다. 매크로한 이슈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발 관세가 다시 한번 시끌시끌해요. 네.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 시장은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박스 구간 상단에서 일부 현금화 대응으로 인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박스 하단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까요? 제가
연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스닥 부분 상승하면 계속 현금화 쪽으로 저는 푸시를 해드렸고, 그죠? 네. 실제 보면은 국내장은 뜨겁단 말이에요, 그죠? 나스닥 장은 지금 고점 찍고 쌍고 형태 내지는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좀 눌러주는 그림. 그래서 반등하면은 현금화, 눌러주면은 좀 일부 매수 이렇게 대응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2월 달 들어서도 지금 잠깐 차트 한번 올려주시고요. 차트 보시면은 아주 완벽한 지금 수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부분에서 2월 지금 마지막 주인데도 지금 현재 2월 6일 날 만들어진 요 장대 음봉을 돌파도 못하고 깨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요 양봉이 2월 8일 날 만들어진 게 요 2월 달에 기준봉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하단을 가려면은 2월 6일 날 만들어진 요 양봉의 저점을 깨야 되고, 강한 상승을 나오려면은 이 양봉의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2월 달에는 그 완전히 박스 갇혀 있어요. 악재와 호재가 나오더라도, 그죠? 요 부분을 지금 돌파를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관세 부분 대법원에서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오고 나서 트럼프가 바로 관세에 대해서, 그죠? 2차 관세 부분을 내일부터 이제 시행을 한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공표해서 한 5개월 정도 지켜보고 가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지금 바로 나오는 게 우리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경제를 좀 휘청하게 했던 슈퍼 301조 부분이잖아요. 무역부 301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꺼냈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요 상황을 놓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벌 국가들은 요 부분을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나스닥은 얘기한 대로 계속 고점에서는 일부 현금화를 꼭 하시라고 하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현금화는 최소한 50% 이상 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시장은 항상 대응의 영역에서 보는 거고, 그죠? 차트 상으로 봐서는 좀 눌려줄 수 있는 그림은 확실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정책이라는 부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부 정책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장은 또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월 6일 날 만들어졌던, 2월 5일 날 만들어졌던 요 부분 기준봉 자체만 잘 체크하시고, 기준봉 저점을 깨면은 추가적인 하락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봐지는 거고, 여기 자체에서 중요한 거는 시장 자체가 하락이든 상승이든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죠? 개인들이 대응하는 부분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느냐, 그 부분의 포인트를 맞춰서, 그죠? 일단은 지지 영역은 어느 정도 가져줬어요. 그렇지만 요 부분이 깨졌을 때는, 지지가 깨졌을 때는 현재 박스폭만큼 밑으로 빠진다. 요 부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요 상태에서 지금 일봉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 부분을 잠깐 체크해 드리면, 저항 부분은 현재 오늘 24,860대를 놓고 있는데요. 일봉 기준으로 25,036, 25,295 두 자리를 저항 자리로 드리고, 지금 현재 일봉 기준에서 지지는 26,668, 24,668, 그만 2차 자리는 24,450, 두 자리를 지지 저항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오늘 데이 기준 매매 타점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 영역은 어느 정도 갖춰졌고, 지지가 깨졌을 때는 이 현재 박스 폭만큼 빠질 수 있다는 점 꼭 염두해 보자고 코멘트 남겨주셨고요. 저항 부분은 25,036포인트, 지지 자리는 24,668, 25,460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술적 분석도 바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시간당 적극 매도, 일간 적극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당 12개 지표 가운데 9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RSI, 스토캐스틱 RSI, MACD, ADX, CCI, 하이엔로즈,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가 적극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전략도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 매도 주셨네요. 오늘 어떤 자리에서 매도해보면 좋을까요? 지금은 매도지만 네. 차트 잠깐 올려주시고요.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은 15분봉인데요. 15분봉 보시면은 아침부터 해서 종일 박스예요. 박스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매도다 매수다 하기는데 일단 15분봉상 검정 라인이 하단에 있다고 그죠? 저가 놀이 초입에 있기 때문에 매도 대응은 하는 부분이고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잠깐 차트 한번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게요. 오늘 제가 이제 요 방송 나오기 전에 이제 우리 방에서 매수 한 자리, 매도 한 자리를 잠깐 팁을 드렸었거든요. 물론 지난 시점이 될 수도 있는데 요 부분이 제가 인사 한 말을 했던 필승 터틀 프로젝트의 핵심이 됩니다. 가격과 시각화 요 부분에서 가격이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 가격이나 그림이 보이는 자리에서 매도 요 부분을 대응을 해드리는 그 부분인데 나스닥이든 국선이든 똑같은 조건으로 대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10시 반에 본장 되기 이전에 그죠?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셔야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일봉으로 잠깐 아까 짚어드렸고 분봉으로 보시면은 현재 박스 상단하고 저점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4,850 정도 기준으로 위에 저항 자리를 찾으면은 1차 24,902 현재 쌍고 자리죠. 쌍고 자리는 1분봉으로 음봉일 때 단타 이거는 그냥 보너스로 한번 드리고요. 위에 자리 24,966 그다음에 25,036 요 두 자리를 매도 자리로 드리고 매수 자리는 지금 현재 24,849에서 24,764 그다음에 밑에 684 두 자리 매수 자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 차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차트 만나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6일 제네바에서 핵 협상을 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 내부에서는 이란 공습에 대한 회의론이 나왔다는 소식에 군사적 긴장을 낮추면서 유가에 하방 압력을 줬었는데요. 21시 55분부터 상승 랠리가 시작됐습니다만 22시 40분경에 베네수엘라가 3월부터 대규모 원유 수출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0.54% 상승하면서 66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루드 오일 차트 확인해봤고요. 관련한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기술적 분석도 바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시간당 일간 모두 적극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당 12개 지표 가운데 8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 MACD, ADS, CCI, 하이엔로즈,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전략은 어떨지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을 주셨네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베네수엘라 이슈도 나와서 좀 관망해 보는 게 좋을까요? 관망이 아니라 지금 67불 10대 이런 자리는 뭐 차트를 오케이 차트를 보고 있었다라면은 한번 매도 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차례였고요. 지금 뭐 타 자료 이런 게 보시면은 매수 쪽으로 많은데 지금 현재 오케이 차트 잠깐 올려주시면 오케이 차트 검정 라인이 중간에 있다고 그죠? 즉 박스다는 얘기예요. 박스 때는 상단에서 매도, 하단에서 매수 요 플레이를 하는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요 구간에서는 그냥 오늘 간망을 드리고요. 대신 매도 자리와 매수 자리 각각 두 자리는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7불 1호 67불 1호하고 제가 갖고 온 자료 1호와 2호 자리 오면은 1분봉 기준에서 음봉에 매도를 치시고요. 그 위에 좋은 자리가 67불 5일 요 자리 타켓으로 놓고 매도 한번 대응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1호, 2호는 단타 개념이자 한번 기본 대응하는 자리로 그다음에 67불 5일 이렇게 자리 드리고 매수 자리는 지금 현재 66불 66 정도인데요. 밑으로 내려오면 시가 살짝 깬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받을게요. 66불 18 요 자리를 한번 매수 자리로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 매수 자리는 65불 77 이렇게 해서 매수 자리 두 자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의 마스터님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단타로 매도 자리는요, 67.15달러, 67.25달러로 짚어주셨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67.51달러 매도 자리 주셨습니다. 매수 자리는 두 자리 주셨는데요, 66.66달러, 66.18달러 매수 자리 주셨습니다. 이어서 골드 선물 차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선물 차트 만나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금 가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관세 부과에 대한 판결에 따라서 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안전자산 수요가 몰리면서 큰 폭으로 금 가격이 상승했습니다만 현재는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시경에 장대 음봉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장대 음봉이 나온 구간은 23시 13분경입니다. 1.89% 하락하면서 5,126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 선물 차트 살펴봤고요. 관련한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금 선물 차트 만나보고 왔고요. 기술적 분석도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시간당 적극 매도, 일간 적극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당 12개 지표 가운데 8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RSI, 스토캐스틱, ADX, CCI, 하이엔노즈, 오실레이터, ROC, 브렘베어, 파워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전략은 어떨지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주셨네요. 지금 금은 매도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차트만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네. 현재 차트 보시면은 5분봉 기준에서 금장 라인이 아래에 있는 저가 놀이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점이 여기서 절대 추격 매도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지금 전일 저가가 지금 5,120 정도 되거든요. 그 아래에서는 절대 추격 매도하시면 안 되고 밑에서 지금 현재 반등 나고 있는 자리인데 5,110 정도에서 이제 반등 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절대 추격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요 자리가 제가 갖고 있는 5,110자리가 원래 첫 번째 매수 자리가 제가 이제 요 자리였는데 이미 찍고 돌아가기 때문에 추격 매도는 안 되는 자리다. 즉 요 자리가 뭐냐면은 전일 저가 5,120에서 10달러 아래. 그 자리는 기본적으로 좀 지지가 되는 자리예요. 5,112. 그래서 여기서 좀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추격 매도하지 마시고 다만 반등 이후에 대응하는 부분을 좀 조심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구간에서 현재 1차 매도 자리는 5,162. 지금 32, 3 정도 되는데요. 62, 3 정도 1차, 2차는 5,198 해서 매도 두 자리 드리고 매수 자리는 마찬가지 내려오면 5,110 정도에서 1분봉 양봉일 때 한번 매수 받으시고 2차 매수 자리는 요 자리는 이제 조금 5,186, 5,086을 2차 매수 자리로 1분봉 기준 양봉일 때 매수 대응하는 흐름으로 대응 자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5,110달러는 추격 매도하면 안 된다고 짚어주셨고요. 1차 매도 자리 5,161달러, 2차 매도 자리 5,198달러로 짚어주셨습니다. 매수 자리는 5,110달러에서 양봉일 때 매수해보자고 짚어주셨고요. 1분봉 기준 2차는 5,086달러에서 매수해보자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 선물 상품 관련해서 전략들 짚어봤고요. 우리 필승 마스터님은 또 국내 선물도 전략 짚어주시잖아요. 제가 잠깐 질문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눌림목이 나오면 강한 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은 참 대응하기 어려운 장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비교적 안전한 매매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안전한? 조금이라도 안전한 매매 그걸 제가 이따 공부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다시 짚어줄 건데요. 차트 잠깐 올려주시면은 국내 선물 오늘 우리 이제 들으신 분들은 재미 좋은 이제 장이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현재 국내 선물 오늘 10분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10분봉 차트인데요. 흰색 땡 라인에서 매도, 그다음에 밑에서 855.35를 오늘 매도 목표를 줬거든요. 매도 한 15포인트, 15포인트 먹고 매도 청산하고 거기서 매수 받고 무려 30포인트가 상승했어요.
30포인트 상승하고 야간에 추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은 항상 옳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추세 추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차트가 보여주는 대로 가는 거죠. 지금 10분 봉상의 OK 차트상의 검정 라인 보시면은 검정 라인이 완벽하게 고가놀이다. 고가놀이라는 건 뭐예요? 눌러주면 매수받는 그림을 고가놀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골드 같은 경우에 5분봉 기준에서 검정 라인이 아래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 저가놀이. 저가놀이에서는 매도를 치는 거고 고가놀이에서는 이렇게 눌러주면은 매수를 받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선물 일봉하고 이걸 잠깐 보여드리면서 대응하는 부분을 좀 조심해서 해라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지만 좀 전에 앵커님 얘기하시지만 안정적인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런 부분을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런 자리는 뭐예요? 개인하고 반대로 매매할 수 있는 자리를 잘 찾으시면 돼요. 개인들이 매도 치고 싶은 자리를 우리는 매수받고 개인들이 매수받는 자리를 우리는 매도 치는 그런 매매를 익히시면 덜 다치고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개인이지만 매매 자체는 개인하고 반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라라는 부분을 드리고 그 자리는 주로 어떤 자리예요? 우리가 주식하면서 그죠? 잘못 배운 어떤 매매 자리. 고점 넘어가면은 매수받고 저점 깨면은 매도 치고 했던 어떤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접근하시면 오늘 같은 경우 우선 850원에서 개인들이 강하게 매도로 돌아섰을 때 우리는 매수를 받고 880 넘어가면서 개인들이 매수받을 때 우리는 좀 매도 쪽으로 치면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OK 차트라는 부분은 제가 순수하게 한 게 아니라 많은 경험을 가지고 만들어진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검정 라인 그다음에 매매 타점들 대응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구간에서 진입 자리를 뭐 주는 부분은 실제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니까 그죠? 패스하고 내일 공개 방송하니까 그죠? 거기서 와서 참고를 해 주시고 가격 변동성이 지금 보통 기본 10%에서 5%에서 10% 많으면 20, 30%씩 움직이기 때문에 이전에 하루 변동폭 5%일 때랑 지금 현재 20%, 30% 움직이면서 예측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대응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만이 안전한 우리가 파생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해드리고 저는 이제 장 출발하기 전에 약간 힌트를 드려요.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동성이 큰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자리를 찾는 방법이 개인들과 반대되는 흐름 자리를 짚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좀 궁금한 게요, 마스터님. 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누구랑 매매하고 있어요? AI랑 하고 있죠. 기계랑 하고 있죠. 네. AI를 만든 사람은 우리 개인들하고 실력 차이가 있겠죠. 그죠? 우리는 개인이지만 그걸 AI를 만든 사람은 수학자, 대표적으로 수학자, 과학자,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개인들을 속일까를 갖고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개인들은 주로 그 보조 지표, 그죠? 차트에 의존해서 매매를 하잖아요. 그죠? 차트라는 부분은 뭐예요? 이미 다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알고 있는 부분을 일정 구간에서 개인들을 속이는 그 부분, 트릭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만들어 놓고 그때 개인들이 많이 다쳐요. 그 구간에서 개인들이 손절을 못하고 손절하면 괜찮은데 손절 못하는 구간을 딱 우리가 함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함정을 팔고 세력들은 기다린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은 아직 그런 습관이나 매매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물타기라든가 추격 매매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하고 반대로 해라.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꿀팁이었습니다. 개인들이 다치지 않고 큰손 투자자들의 매매 전략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 다만 이렇게 개인들이 좀 대응해 보기는 홀로 서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서 좀 더 노하우와 인사이트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하단에 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해외 선물 관련해서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오후 9시에 공개 방송도 진행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 전략, 큰손 투자자들과 싸울 수 있는 매매 전략은 잠시 후에 이어서 노하우 나눠주시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인 노하우 얻어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개장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3시 30분)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과 AI 산업 잠식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 크게 출렁였는데요. 특히 기술주 전반이 약세였습니다. 그중에서 M7 기업들 중에서 단 2곳만이 초록불을 켰었는데요. 오늘도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속에서 오늘 0.09%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19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방어주 성격의 애플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1.36% 상승하면서 269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AI 붐이 기업 이익을 압박하고 실업률을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AMD가 특히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장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듯합니다. 6.30% 상승하면서 208달러 선에서 초록불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판매 감소 속에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0.31% 상승하면서 장 출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누르고 있는 하방 압력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향한 시선이 그다지 곱지만은 않다는 점 인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36% 하락하면서 382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간밤에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신약이 그다지 효과가 별로라는 분석 속에서 이 경쟁사인 일라이릴리가 상승폭을 키워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0.53% 하락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상황 확인해 봤고요. 선물 시장 흐름도 바로 함께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하고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미국 증시 약간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개장 이후에 상품들 전략 수정 필요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크게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매도 아까 대응하자라 말씀드렸었고요. 빠지더라도 눌림 자리. 지금 현재 매도 부분은 이제 장 대응하셨다라면은 이제 24,900 언저리에서 한번 매도를 치신 분 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1차 매수 줬던 자리에 이제 764자리가 있는데 764 살짝 깬 자리에서 지금 반등해서 780대까지 780 후반까지 이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 단타를 노렸으면 되겠고요. 그다음 밑에서 이제 충분하게 눌러준 다음에 매수 대응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봉으로 얘기해드렸잖아요, 그죠? 나스닥이 지금 현재 강하게 지금 매도 압력을 받고 있는 그 상태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요 현재 박스 지금 일봉 차트 잠깐 띄워주시면은 요 박스에서 지금 중요 구간이거든요. 여기를 24,730대 요 부분을 훼손을 하면은 오늘 어쩌면은 이제 큰 흐름에서 좀 빠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안전한 매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강하게 매도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짚어주셨고요. 앞서서도 매도 시그널 주셨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골드와 크루드 오일도 함께 전략 수정 필요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오일은 제가 이제 약간 중립성 들었지만 이제 밑에서 눌러주면 매수 받는 자리 들었으니까 그 매수 자리에서는 매수를 받으시고 반등 이후에 매도 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5,110 정도에서는 반등 나온다 했던 부분이니까요. 반등 이후에 1차 매도 자리 올라오면은 한번 매도 대응하는 흐름으로 반등하면은 매도 치는 추격 매도하지 마시고요. 5,110이라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반등하면은 매도 치는 조건으로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매수 자리에서 반등하면 매도로 대응해 보자고 했고요. 또 골드도 같은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타점과 노하우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추가적인 노하우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전략까지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마스터님께서 그동안 좀 준비해왔던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일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화면 잠깐 올려주시고,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시면서 많은 공부도 하고 그죠? 나름대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매매를 하시면서 매매하는 트레이더 입장에서 과연 매매를 교육받고 공부하고 훈련해서 될까라는 이제 의문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진짜 타고난 사람만 돈 버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텐데 저도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지신 분들, 연봉 뭐 몇 억씩 이렇게 받으신 분들 몇 년 동안 기본 고생해서 그 단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식이든 파생이든 단순하게 그냥 차트 만들고 그다음에 계좌만 트면은 돈 번다 이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식에서 돈 버시는 분들 실력으로 돈 버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장이 도와주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 장이 도와주는 부분에서도 내가 가진 종목이 올라야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 오르는 종목을 찾는 기술, 노하우, 그 공부가 해야 되고, 특히 파생은 매수와 매도 양방향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더더욱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제 책을 보더라도 그죠? 실제 파생에 관련된 책들은 거의 없어요. 오래전에 했던 아니면은 지금 현재 같으면은 많은 영상을 통해서 하는데 실제 그 부분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개인들을 잡기 위한 어떤 늪에 빠지기 위한 그런 공부들을 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비트코인 막 이런 거 갖고 공부들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공부도 아니고 그죠? 미국에서 들어온 부분을 하는데 실제 그거로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980년도 미국에서 터틀이라는 요 프로그램을 갖고 12명, 8명, 한 20명의 무명인 진짜 매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지금 현재 수백만 달러 이상 뭐 지금 현재 수천만 달러까지 돈을 번 그런 케이스를 갖고 제가 이제 요 부분 한 15년 전, 20년 전에 요 부분을 책을 통해서 읽고 요 부분 쪽으로 접근을 많이 제 스스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라든가 기계 매매 이런 부분에 눈을 다른 사람보다 일찍 눈을 뜬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한 4, 5개월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서 제 매매 노하우, 저는 이제 매매한 거를 항상 이제 매매일지 아니면은 노트 매매를 해서 기록을 해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갖고 한 4개월 추려가지고 이번 3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갖고 진행을 하는데 이 2026년 필승 터틀 프로젝트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매매하면서 그죠? 예측하거나 아니면 추격하거나 내동하거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그죠? 거북이처럼 그죠? 결국은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최종적으로 살아남으면은 이 시장에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제가 매매하면서 가진 어떤 노하우를 이번에 한번 짜봤어요. 토탈 한 240개 정도 차트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매도, 매수 18가지 토탈해서 36가지의 FM 가장 모범적인 모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제가 시각화라는 어떤 표현을 써서 지난주에 시각화 얘기를 잠깐 물어봤었잖아요. 그죠? 자기의 꿈이라든가 희망을 읽어내는 거. 근데 우리는 차트를 갖고 그걸 읽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차트에서 그 부분을 읽어내는 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걸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면은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죠? 소나무도 있고 뭐 참나무도 있고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서 실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나무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캔들이 있습니다. 그죠? 차트에는 캔들이 있고 이동평균선이 있고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한테 도움이 주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캔들이라더라고요.
제가 많은 걸 갖고 했었지만 지금 제 OK 차트에도 보조 지표는 그냥 보여주지만 제가 보조 지표를 갖고 매매를 안 합니다. 캔들하고 가격만 갖고 자리를 드리고 저 스스로도 그런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캔들부터 제가 작년 7월부터 캔들 갖고 많은 여러분들한테 공부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었어요. 이번에 캔들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죠? 캔들부터 출발되는 부분을 집약해서 캔들이 하나하나의 어떤 구슬이라면은 이번에는 그 구슬을 깨는 보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저는 구슬을 드려요. 그 구슬을 깨는 방법까지 이번에 들려드릴 거예요. 36가지, 그 다음에 가격 26가지, 토탈 62가지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해서 가르쳐 드릴 거니까 많은 도움들 받으셔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그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차트, 아까 얘기했지만 그죠? 차트는 개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 개인들이 돈 벌라고 차트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물론 개인들이 기댈 데가 없으니까 차트를 보는데 그 차트 안에는 수많은 함정들이 있어요.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 뭐 볼린저 밴드 전부 각각 안에 그죠? 함정이 들어있어요. 그 함정을 잘 피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쉽게 해서 힙소라든가 트릭이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데 실제 개인들은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 개미들이 많은 그죠? 여름에 움직여서 겨울에 땅속 들어가서 생활하잖아, 그죠? 그 하는 부분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개미 그게 우리 파생인들이 해야 될 겁니다. 평소에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은 안 좋은데 우리가 그걸 대비할 수가 있어요.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시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공부하는 방법을 이번에 제가 기준을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심리라는 건 뭐예요? 힘이잖아요. 그죠? 현재 상태에서 시장의 힘, 매수 힘이 세냐, 매도 힘이 세냐. 그 부분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차트를 보고 누구는 매수, 누구는 매도 이렇게 클릭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기는 자리, 그 힘을 읽어내는 부분도 같이 이번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36가지와 26가지 총 62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과연 트레이드가 그죠? 만들어지느냐 아니면은 타고나느냐. 그죠? 타고나는 경우도 많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트레이드로 여러분들을 탈바꿈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에 한번 제가 가져봅니다. 2026년도에 우리 파생 전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복잡하게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주 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고 그죠? 매수냐 매도냐 바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좀 전에 나스닥 우리 제가 나오기 전에 매수 한 자리 매도 한 자리 드렸다 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가격과 시각화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 부분들이 이번 교육 그러면 그 가정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매수 매도 대응하는 거는 각자 많이 공부한 만큼 그죠? 쉽게 대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까지 차트를 보시면은 그죠? 보조 지표 저도 처음에 막 할 때는 보조 지표가 10개까지 막 차트에 깔아놓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진입할 때는 다 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진입 못하고 항상 추격하거나 나중에 내동해서 다치는 경우 심지어 그렇게 해서 물타기해서 많이 더 다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받고 나면은 38가지와 26해서 토탈 62가지를 갖고 그죠? 그 부분을 반복해서 보시면 이거는 어디 그림 어느 페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보시면은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은 매수다, 이 모양은 매도다.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서 그죠? 오르겠지 아니면 빠지겠지 미리 들어가서 할 필요 없이 그죠? 현재 상태에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그 타점을 즉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요. 이 기준을 당장은 안 되겠죠. 그죠? 공부하고 나서 반복 연습하고 많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이번에는 제가 국내 선물 위주로 하지만 아까 나스닥 차트에도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국내 선물. 제가 타이틀만 국내 선물로 붙였지만 국내 선물이든 해외 선물이든 이번 교육은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공부하시면은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제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그죠 도태되지 않는 실력 이상자 부분 지금 현재 여러분 수준하고는 차이가 현명하게 극명하게 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 그다음에 36가지 가격이 26가지 그다음에 시각화 부분이 36가지에서 토탈 62가지인데 그걸 마치고 났을 때 그죠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빛나는 우리가 초저녁부터 해서 새벽까지 많은 별들이 뜬단 말이에요. 그죠? 실제 초저녁부터 밤 한중까지는 많은 별이 떠요. 그죠? 많은 별이 떠 있어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별들이 점점 사라지죠. 그죠? 우리 눈에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벽녘에 보면 뭐요? 새벽녘에 아주 빛나는 별,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일부 희미한 별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그죠? 이 필승 터틀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교육받음으로 인해서 새벽에 빛나는 마지막 별이 될 수 있다. 제가 자신 있게 강조를 해드립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를 삼아서 공부하시고요. 더 필요하신 분들은 내일 공개 방송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마스터님의 터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꼼꼼하게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 터틀이라는 이름처럼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끝까지 강한 전략 매매해보자는 골자겠고요. 또 필승 마스터가 최근 4개월간의 매매 일지를 기반으로 해서 축약한 노하우라고 하는데요. 240개의 차트를 기반으로 62가지의 구조화해서 시각화 자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판단해낼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구체적인 설명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합니다. 수요일 오후 9시에 진행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셨던 핵심 전략들 만나보겠습니다.